이제 수업이 여러분 이번 주를 포함해서 2주 정도 남았네요. 그죠? 맞아요? 맞죠? 네, 이렇게 아마 이 시험 기간은 요 12일부터 18일 그 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전주는 보강주일 거고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어, 네. 그래서 지금 PPT 내용은 다 완료가 됐고, 그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지심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그 밉스를 다 완료하는 것까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서도 로지심을 가지고 어, 지금 이번 주에 로드워드 명령어 지금 데이터 패스 만들었잖아요. 해서 이번 주 이론 시간부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뭐 스토어 워드 명령어, 알타임 명령어, 브랜치 이퀄 명령어, 그 다음에 점프 명령어,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것도 이론 시간에 지금 이론 시간에서 커버를 할 예정이고, 그게 한 어, 어느 정도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제 컨트롤 패스까지 집어넣기까지 하면 다음 주면 빠르면 끝날 수도 있고, 좀 벗어나면 마지막 주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요 주에 끝난다면 요 마지막 주에는 그냥 디지털 회로, 반도체 회로 설계 관련해서 그냥 편하게 우리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줄 것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고, 네. 그리고 네. 그래서 립스 로드워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에러가 나오면 레그 16 파일이 없다라고 나오면 레그 16 파일을 지정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예, 로지심 오픈할 때 뭐 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이번 주에 하고 있는 게 이와 같은 로드 워드 명령어를 완성하는 로드 워드 명령어를 완성하는 데이터 패스를 만드는 거였죠. 여러분들 많이 아마 다들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다가 스토어 워드 명령어, 그 다음에 알타임 명령어를 추가하는 것을 해볼게요. 천천히 차근차근히 이미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로지심으로 붙이는 것들은 그냥 어 그냥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맞추어서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거니까 한번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토어 워드 명령어는 지금 이 로드 워드 명령어는 레지스터 데이터 메모리에서 값을 읽어서, 그죠? 값을 읽어서 레지스터 파일에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데이터 메모리가, 그죠? 데이터 메모리가 쓰는 데이터와 읽는 데이터가 지금 공유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 메모리를 만들었어요. 그죠? 예. 좀 더 명확하게 쓰고 읽을 수 있는 메모리를 물고기 잡았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라이브러리로 읽어와야겠죠. 프로젝트에서 로드 라이브러리, 로지심 라이브러리로 데이터 메모리를 가져오겠습니다. 데이터 메모리를 찍고,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 메모리를 찍고, 그 다음에 데이터 메모리 메인 쪽에서 가져서 이렇게 가져왔죠. 그죠?
거기 뾰족한 거는 클락이니까 일단 제일 먼저 클락을 연결해 주고, 여기 포트 갖다 대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A 어드레스, 그다음에 쓸 데이터, 여기는 읽을 데이터, 이렇게. 여기는 제가 나중에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포트예요. 요거는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웃풋은. 그리고 요거는 memWrite. 메모리에 쓸 때 1이 되는 제어 신호 있잖아요. 여기 memWrite 제어 신호입니다. 보인 김에 이거 먼저 쓸까요? memWrite. 입력 제어 신호고. 자, 이렇게 해서 넣고 이렇게 연결하고, 얘 이름은 memWrite. 메모리에 쓸 거니? 라고 묻는 제어 신호죠. 이게 1이면 메모리에 쓰고 0이면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ALU의 결과가 이제 사실은 스토어 워드나 로드 워드나 마찬가지로 데이터 메모리에 주소로 들어가잖아요. 이 다음 주 실습이겠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셔도 돼요. 다음 주 실습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어드레스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 메모리를 쓸 때는 하위 두 비트를 날리고 했는데, 우리 데이터 메모리 만들 때 이미 이 어드레스 들어와서 이 하위 두 비트를 날려요. 그러니까 이 상위에서는 그냥 9비트를 줘도 되는 거야. 포함해서 하위 두 비트를 포함해서 그냥 주면, 이렇게 자를 필요 없이 주면 줘도 되는 거죠. 왜냐면 들어와서 날려버릴 거니까. 여기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했던 거를 이제는 데이터 메모리 안에서 해주니까, 바깥에서는 두 비트 하위 두 비트를 날릴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연결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네. 바깥에서 했던 거를 이미 이제 안에서 하위 두 비트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데이터 메모리 자체에서 날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깥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드레스를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근데 우리 데이터 메모리가 512바이트만 갖고 있는 메모리예요. 그러면 이게 메모리가 9비트짜리죠. 9비트짜리.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ALU의 결과는 32비트잖아요. ALU의 결과는 32비트고,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정확히 하려면 32비트 메모리를 전체 2의 32승의 바이트를 갖고 있는 메모리를 갖고 있으면 이걸 바로 연결해 주면 되겠지만, 우리가 그 ALU의 결과로 나오는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다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로지심에서는 조금 데이터 메모리 조금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9비트니까 9비트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 했던 거에서 이거를 이제 01과 0에서 0비트, 1비트, 2비트에서 8비트까지를 합쳐줘서 그냥 9비트로 묶어줘서 어드레스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 브랜치를 기존의 것처럼 3개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2개로 분할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펜아웃을 3개가 아니라 2개로 연결하고, 하위 0에서 9비트 8까지만 쓰면 되겠죠. 0에서 8까지만. 그러니까 0부터 8까지. 9부터는 아래로 바텀으로 분리를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9비트 어드레스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요 상위 어드레스가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의 많은 큰 메모리 스페이스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읽을 데이터가 있죠, 그죠? 스토어 워드는 뭐 굳이 똑같이 해도 되겠네요. 이건 로드 할 때 읽어드리는 거고, 스토어는 요 라이트 할 곳에 레지스터의 두 번째 읽은 값 RD2가 들어가죠, 그죠? 스토어 워드 명령어에서 RS는 베이스 어드레스고 RT는 쓸 데이터가 되잖아요. 쓸 데이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쓸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예.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할까요? 예. 이렇게. 그리고 이 ALU 컨트롤은 로드 워드나 스토어 워드나 어떤 신호가 들어가야 되나요, 여러분? 더하기가 돼야 되겠죠? 주소 계산할 때는 항상 더하기가 이루어지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됐고, 그 봅시다. 또 뭐가 필요한가요? 로드 워드 명령어에서는 쓸 데이터로 RT가 들어갔지만, 그죠? 스토어 워드 명령어에서는 RT가 요 A2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맞나요? 읽어서 쓰려면 이 RD2에서 읽은 값은 어떤 값이에요? RT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T가 여기로 들어가야겠죠.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다 됐나요? 로드 워드 명령어에서 스토어 워드 명령어를 구현하는 파트가 지금 제가 바꾼 내용으로도 이제 가능한 것인지 맞나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로드 워드 명령어는 이렇게 테스트 어셈블러를 넣었잖아요. 인스트럭션 메모리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현한 스토어 워드 명령어도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려면 스토어 워드 명령어를 넣어봐서 검증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스토어 워드 명령어가 어디 있나? 스토어 워드 명령어. 기계어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없나요? 저 위에 있나? 여기 있다. 그죠? 스토어 요 명령어. 이와 같은 명령어의 경우에는 예, 여기 있네요. 0x AD 310004 이게 노트 자 어떤 명령어냐면 스토어 워드 레지스터 S1의 값을 그러니까 RT니까 이게 17이 되겠네요. 그죠? 17을 4 ST0가 레지스터 9죠. 그죠? 요 이제 RS가 베이스 어드레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게 레지스터 T1이 9인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레지스터 S1이 17인 거예요, 이거. 그리고 오프셋이 4인 거죠. 요 명령어예요. 그죠? 요 명령어고 이제 보면은 요 명령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게요. OP 코드는 43, 뭐 9, 17, 4 이거 아니에요. 4개의 필드로 이루어진 거. 그리고 이거는 바이너리로 바꾸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요거죠?
예. 그래서 그냥 요 명령어가 기계어로 바꾸면 0x 이건 지우고 우리가 쓸 게 아니니까 0x AD 31 000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D 31을 외워요. 알았죠? AD 31. 나는 0004를 외울게. 자, 우리 로드 한 다음에 스토어 한다. 스토어 한 다음에 로드 하면 검증할 수 있겠네. 그죠? 네. 그러면 자, 스토어 한다면 뭐라고요? AD 3 하나요. AD 31 0004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런 명령 이게 이런 명령어인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명령어는 로드 명령어인데 이게 어떤 명령어인가? 요건가? 요거 똑같이 생겼네요. 그죠? 8C0A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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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얘는 아니 쏘리 복잡하네. 얘는 로드워드 레지스터 T2는 뭐야? T2는 10인가 봐. 그죠? 10 32 레지스터 0 이거잖아요. 그죠? 요 명령어였죠. 아까 그 로드워드 명령어가. 그죠? 지금 요 명령어 8C0A0020이 어떤 명령어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8C0A0020이 어떤 명령어면 요와 같은 명령어인 거죠. 그죠? 요거 4번지에다가 17의 레지스터 17의 내용을 저장하고 요거보다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요거를 이렇게 하자. 먼저 로드 먼저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드 워드 명령어를 통해서 레지스터 편하게 합시다. 1로 합시다. 1로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8번째 워드죠. 9번째 워드죠. 그죠? 32니까 0 그죠? 32번지니까 0부터 0, 4, 8, 12, 16 이렇게 치면 8번째나 9번째 워드일 거예요. 그죠? 그거를 얘도 그냥 0으로 해. 이렇게 복잡하게 해. 메모리 0번지에 있는 값을 편하죠. 제일 편하죠. 이제 메모리 0번지에 있는 값을 읽어다가 레지스터 1에 넣어. 그죠? 그 다음에 스토어 하는 거예요. 레지스터 2를 이제 읽어온 값을 똑같은 값을 4번지에 넣어. 이렇게 하면 스토어 워드가 잘 동작할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요 값, 근데 명령어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자, 로드 워드 명령어는 이거를 이제 기계어로 바꿔봅시다. 기계어로. 로드 워드 명령어는 35, 오피코드 35, 그 다음에 RS는 0이죠. RS는 0, RT는 1, 그리고 오프셋은 0이죠. 그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볼까요? 네. 로드 워드 오피코드 35, 그 다음에 베이스 어드레스 RS 0, RT는 1, 그 다음에 오프셋은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기계어로 바꾸면
35는 35는 여기 35죠. 1 0 0 0 1 1 맞죠? 이게 35 맞죠? 그 다음에 0은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나머지는 다 이제 0이네. 오프셋이 0이니까 그죠? 그래서 로드워드 좀 지지분한 이게 기계어 코딩 기계어를 바꾸는 거라서 이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이렇게 로드워드 명령어를 우리가 이제 기계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4개씩 잘라서 4개 자르고 4개 자르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1, 2, 4, 8 0x 8 얘는 뭐죠? C네. C 얘는 0 1 0 0 0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지금 요 로드워드 명령어의 기계어 코딩 셈이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스토어워드는 이거를 자 보기 좋게 위로 올려야지. 스토어워드는 OP 코드가 43 그죠? 그 다음에 RS 0 RT 0 옵셋 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검증해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틀리면은 이거 한 번 틀리면 계속 쭉 틀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43은 101 011 그 다음에 0이니까 RS가 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RT가 1이니까 하나 둘 셋 넷 1 그 다음에 오프셋은 4니까 16비트로 표현하면 4를 16비트로 표현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1 0 1 2 4 맞죠? 그 다음에 이거를 4비트씩 쪼개야 되잖아. 짠 이렇게 쪼개면 되겠죠? 그래서 0x 얘는 뭐죠? A 그 다음에 얘는 C예요? C죠. AC 0 1 0 0 0 4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 제가 이걸 왜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로드워드 명령어랑 스토어워드 명령어를 구현했잖아요. 그죠? 구현했으면 이제 로지심으로 만들었으면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하려면 실제 명령어를 넣어봐야겠죠. 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명령어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스트럭션 메모리에. 그래서 메모리 0번지를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를 해놓고 그 초기화해놓은 상태에서 로드워드 수행하면 레지스터 1에 그 우리가 데이터 메모리에 초기화한 값이 올라오고 그 값을 다시 스토어워드로 4번지에 쓰면 값이 써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스토어워드 명령어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로지심으로 가서 로드워드 명령어부터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8401 0000 8401 0000 8401 0000 이거 8401 000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C01 0004 AC01 0004 이렇게 두 개의 명령어를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초기화도 좀 잘 해주고 자 이렇게 두 개의 명령어를
넣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제 확인해 볼 차례예요. 다만 데이터 메모리의 영번지 값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AAA 값으로 초기화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로드 워드 명령어로 이 AAAA라는 값을 0번지에서 값을 읽어다가 레지스터 1에 넣은 다음에 스토어 워드 명령어로 이 레지스터 1에 넣은 AAA라는 값을 4번지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AA가 이 두 로드 워드와 스토어 명령어가 수행된 다음에 여기에 AAA가 저장됐어야겠죠. 그죠? 예.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아, 참고로 이 데이터 메모리에서 요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 메모리는 요 부분이죠. 상위 부분. 예,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클락이 이제 80 첫 번째 로드 워드 명령어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로드 워드 명령어일 때는 제어 신호로 레그 파일이 써져야 되나요? 안 써져야 되나요? 레지스터 파일을 쓰나요? 안 쓰나요? 로드 워드 명령어. 응? 쓰죠. 아니 왜 이렇게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예. 씁니다. 로드 워드 레지스터로 읽어오는 거니까 쓰겠죠. 데이터 메모리는 안 쓰죠. 안 쓰죠. 자, 요렇게만 제어 신호를 주고 자, 클락을 튕겨 보겠습니다. 띵 하면 명령은 다음 명령 넘어갔죠. 그죠? PC 값은 업데이트 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레지스터 파일에 1번 레지스터 여기겠죠? 0, 1 두 번째 레지스터죠. 32개 중에서 두 번째 레지스터인 레지스터 1에 값이 AAA로 로드가 되어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죠? 잘 되어 있나요? 잘 되어 있죠? 로드 명령어가 잘 완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어워드 명령어는 뭐냐면 이 1번 레지스터의 값을 4번지에 저장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수행해야겠죠. 로드 워드 명령어는 잘 동작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토어 워드 명령어 1번지에 레지스터 1번지 값을 4번지에 저장하는데 이때는 스토어 워드 명령어는 레지스터에 쓰나요? 안 써요. 메모리 아이트 하나요? 쓰죠. 이렇게 됐죠? 그죠? 이 상태에서 클락을 튕기면 착각 하면 이제 다음 명령어 갖고 이 스토어 워드 명령어가 완료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데이터 메모리에 그 4번지 값이 이 4번지 값이 AAAA로 이제 쓰여질 것을 기대하겠죠. 그죠? 근데 갔더니 얘가 지금 갔더니 이 다음 이 명령어에 주소가 이상하게 들어와 가지고 연산의 결과인데 이거 어드레스 쓸 데이터는 아니니까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1번지 여기에서의 이제 0, 1 그 상단에 최상단의 메모리 값을 알고 싶은데 이게 알 수가 없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로드 이미지나 또 에디 콘텐츠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에디 콘텐츠를 봐보면 메모리 콘텐츠가 너무 작죠? 0번지가 AAA이고 4번지가 AAA로 제대로 잘 카피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0번지 값이 여기가 0번지, 여기 4번지.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어 워드 명령어도 잘 동작을 하는구나.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검증이 된 거죠. 예. 스토어 워드 명령어도 잘 되는구나.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요때쯤 딱 이제 로스터 워드 명령어를 끝냈을 때 어떤 한 친구가 스플리터에 대해서 좀 사용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질문을 해서 이렇게 스플리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스플리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할게요. 스플리터 좀 어렵나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스플리터. 그러니까 그래서 스플리터 뉴 해서 스플리터가 저기 이제 와이어링 툴에 있는 거죠. 요거 스플리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거. 자, 이거 왜 있는 거죠, 여러분? 틀을 나눠서 네, 넣기 위해서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회로를 그릴 때 한 비트 한 비트 라인을 그리면 굉장히 좀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짜증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입력이 5비트야. 5비트. 아, 행복해서 5비트지 32비트도 있어. 그럼 32비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32비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출력도 마찬가지로 32비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이 6비트, 출력이 6비트인 건데,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해야 돼. 이렇게 연결해야 돼.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이렇게 여기 중간에 회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든지. 근데 그냥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연결해야 되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나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예, 이렇게. 이 32비트라고 생각하면 좀 엄청난 노가다가 되겠죠? 32비트면. 차라리 그냥 이거를 그냥 이걸로 6비트 입력, 6비트 출력 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요거 쪽은 이제 그 버스라고 해요. 우리가 신호들을 이렇게 묶음을 버스라고 불러요. 저기 회로에서. 예? 그러니까 6비트 버스가 되겠죠. 버스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편하긴 한데, 그죠? 편하긴 한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 검은 선 하나가 아닌 거죠, 실제로는. 여섯 개의 비트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비트 중에서 하나를 뽑고 싶어서 특정 비트를 뽑고 싶을 때 그런 정보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L 결과가 32비트인데 그 중에 사인 비트만 딱 뽑고 싶어.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바로 쓰는 게 스플리터인 거예요. 스플리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 비트를 뽑아내는 거죠. 스플리터. 그리고 여기가 6비트니까 스플리터의 데이터 비트는 6비트인데요. 6비트고요. 6비트 하나를 다 뽑아내고 싶으면 얘를 6개의 펜아웃을 잡아주면 돼요. 펜아웃을 6개로 잡아주면 0부터 5까지 모든 비트를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그죠? 얘는 0비트, 0번째 비트, 얘는 1번째 비트, 얘는 2번째 비트. 이렇게 각각의 비트를 우리가 한 비트씩 레벨에서 하나씩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반면에 그냥 나는 요 0비트, 1비트, 2비트만 중요하고 나머지 3, 4, 5는 3비트로 묶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얘를 펜아웃을 6으로 하지 않고 4로 하는 거죠. 4로 하면 4개의 브랜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4개의 브랜치가. 그리고 이 4개의 브랜치를 어떻게 묶을 것인지를 우리가 고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0번째 비트 0, 1번째 비트 1, 2번째 비트 2, 그리고 나머지는 다 3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는 각각이 한 비트이고요. 각각이 한 비트 신호고 얘는 3비트 신호가 되는 거야. 묶음 3비트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비트 신호를 붙일 수 있고 여기에는 한 비트 신호들을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스플리터가 쪼갤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쪼갤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합칠 때도 사용돼요. 합칠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ALU의 제어 신호로 3비트 신호가 있었잖아요. 그죠? F 신호들. 그래서 F0 그 다음에 F1 그 다음에 F2 이렇게 각각의 비트를 만들었는데 제어 신호는 통으로 통으로 가잖아. 통으로 3비트 통으로 가잖아. 묶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 각각을 귀찮게 다 이렇게 선을 그리면 복잡하니까 그냥 아예 나는 이거를 3비트로 묶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3비트로. 그래서 3비트로 바꿔주고 싶어. 그냥 아예 묶어서. 그냥 한 번에 다 라우팅 하려고. 그럴 때 또 마찬가지로 스플리터를 씁니다. 스플리터를 이때는 자, 이거 페이싱을 이쪽에 입력 신호가 이쪽에 있으니까 요 브랜치들을 이렇게 얼굴을 서쪽으로 보게 이렇게 해주고 서쪽으로 가고 입력이 3비트밖에 없잖아요. 그죠? 입력이 3비트고 각각의 브랜치도 쪼개지는 것도 3비트이기 때문에 데이터 비트가 3비트 그 다음에 펜 아웃도 3비트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딱 만들어지죠. 그래서 0번째 비트는 여기다 0에 연결하고 1번째 비트는 여기 연결하고 2번째 비트는 여기 연결하고 2번 비트는 여기 연결하고 얘가 그러면 얘 통이 3비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010일 때 이렇게 갈 수 있게 묶어주면 나중에는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거 3비트를 다 라우팅이 할 것이 아니라 이 3비트 자체만 이렇게 와이어링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죠? 이게 다 3비트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 개를 다 똑같이 막 이렇게 그리고 난리 하려면 그리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스플리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실습을 할 때 이런 것들 이제 시뮬레이션 이네이블드라는 옵션을 좀 까먹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파란색 신호가 많이 뜨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 실습을 보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미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회로를 잘못 그린 건 아닌데 이 시뮬레이션 이네이블드라는 옵션을 체크를 안 해서 값이 바뀔 때마다 동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시뮬레이션 이네이블드는 체크를 한 상태로 잡아주면 좋겠고 디버깅 하는 것도 여기 값들을 항상 찍어보면 값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값이 내가 생각한 값이 나오는지 이렇게 찍어가면서 프로브를 해도 되고 프로빙을 해도 되고 이렇게 값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뭐가 문제지? 그래서 이 블럭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들어가는지 이렇게 하나씩 분석하면서
디버깅을 하는 사실은 이게 소프트웨어 코딩이나 논리 회로나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 지점을 찾아가는 그 방식이 사실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에러가 났을 때 프린트F로 한 곳 한 곳 프린트해 가면서 에러 지점을 굉장히 작게 보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 찍어보고 여기 찍어보고 여기다 여기 다시 여기 찍어보고 여기 찍어보고 이렇게 우리가 에러 난 부분을 되게 이제 로컬라이징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기서도 입력 출력을 하나씩 하나씩 찍어 보면서 어디가 문제인지 어, 하나하나 디버깅을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역량이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뭐 이 수업 컴퓨터 구조 수업이니까 논리 회로를 알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든 뭐든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분석하는 역량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 좋겠어요. 찍어가면서 어디가 에라인지 찾아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이 소프트웨어적인 논리적인 띵킹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알타임 명령어를 우리 추가할 시간인데 알타임 명령어를 10분 쉬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알타임 명령어 추가한 다음에 그냥 수업을 끝낼까요? 아, 두 번째 옵션이 좋습니까? 만약에 알타임 명령어가 1시 50분에 끝나면 아니야 12시 50분에 끝나면 10분을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합니까? 네, 그냥 할게요. 근데 알타임 명령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먹스 3개를 추가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 챕터 7장에 알타임 명령어 보면 사실 이게 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죠. 이 먹스 3개가 추가돼서 알타임 명령어를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로드 워드 데이터 패스에 그죠? 어떤 먹스를 제일 먼저 넣어볼까요, 여러분? 제일 쉬운 거부터 합시다. 이거부터 합시다. 맨 끝자락에 있는 memtoReg 레지스터 memtoreg라는 먹스를 한번 넣어봅시다. 야, 여기 넣어야겠죠? 이거를 일단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 memtoReg 먹스잖아요, 먹스. 그러니까 플렉서에 있고 멀티플렉서를 고르면 되겠죠? 입력은 몇 개입니까? 2개. 그러니까 셀렉트 비트가 2비트면 4개 선택하는 거고요. 셀렉트 비트가 1비트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왔고 제어 신호는 가능하면 저 위쪽에 넣고 싶어요. 입력 신호들 이렇게 제어 신호들 우리 PPT에서도 다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요 셀렉트 신호를 탑을 보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요. 리드 데이터를 연결하고 메모리에서 읽은 값을 레지스터로 보낼 것이냐 ALU의 결과를 레지스터로 보낼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어 신호를 하나 넣어야겠죠. 이거는 memtoReg 이렇게 집어넣고 얘의 제어 신호의 이름은 memtoReg 이렇게 되겠죠. memtoReg 내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게 좀 글씨가 안 보이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됐죠? mem트랙 하나 집어넣었어요. 세 개의 먹스 중에 하나를 성공적으로 이제 입력을 했죠.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요거 이게 뭐죠? ALU 소스를 그러니까 ALU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오퍼랜드를 어떤 걸 쓸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은 값을 ALU로 보내줄래? 아니면 이미디에이트 사인 확장한 거를 보내줄까? 이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를 카피 페이스트해서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좁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늘리면 됩니다. 늘립시다. 우리 늘립시다. 어떻게 늘려야지 예쁘게 늘려지나. 늘리고 이 정도 늘리면 됐을까? 이것도 최대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얘가 지금 이제 바뀌는 거죠? 그죠? 얘가 들어가냐? 얘가 들어가냐? 그죠? 그래서 얘도 카피, 페이스트 가져와서 여기 연결하고 그죠? 그리고 얘가 연결되거나 얘가 연결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 제어 신호는 ALU 소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얘는 ALU 소스 ALU의 소스로 어떤 값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레지스터가 있네요. 그게 뭐냐면 leg destination. destination 레지스터로 RT를 선택할 것인가, RD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는 건데 보면 이제 요게 A3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A3가 들어가고 입력으로 RT와 RD 두 개를 받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로드 워드 명령어랑 스토어 워드 명령어를 다루었기 때문에 RS하고 RT는 뽑아놨는데 신호에서 인스트럭션에서 뽑아놨는데 여기 인스트럭션에서 RS와 RT는 뽑아놨는데 RD는 뽑아낸 적이 없어요. 이미디에이트만 뽑아놨죠. 그죠? 그러니까 i타입만 우리가 고려했었기 때문에 로드 워드나 스토어 워드나 이제 i타입만 고려했기 때문에 RD를 뽑은 적이 없어요. 그럼 RD는 지금 어떻게 뽑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RD는 이미디에이트에 있을까요? 이미디에이트 필드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R타입이죠? I타입이죠? 지워질 게 많았네. 안 지워지나? 이게 R타입이고 이게 I타입이면 이렇게 되면 그죠? 지금 RS, RT만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죠? 쪽에서 그리고 이미디에이트 쪼개놨잖아요. 인스트럭션에서 그죠? 여기 보면 OP 코드, RS, RT, 이미디에이트 이렇게 네 개로 쪼개놨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명령 인스트럭션 메모리에서 인스트럭션을 읽어서 이렇게 네 개로 쪼개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R 타입을 고려할 거니까 RD가 필요한 거거든. RD는 어디를 보면 될까요? 여기잖아, 여기. 그죠?
immediate field의 상위 5비트잖아요. immediate에서 상위 5비트를 뽑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하위 6비트는 펑션 필드로 뽑아내면 될 거고요. 그 중간은 shift amount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16비트에서 쪼개야 돼. 쪼개야 되는데 공간이 없잖아요. 다시 좀 늘릴까요? 작업 공간을 좀 여유 있게 늘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16비트에서 이렇게 놓는 것보다 어떻게 라우팅을 그림을 그려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16비트를 가져와서 여기서 스플리터를 가져와서 이번에는 16비트 입력은 전체 16비트죠. 이미디에이트 필드를 쪼갤 거니까 16비트고 요거를 RD 펑션 shift amount 펑션 필드로 나눌 거 아니야, 그치? 뭐 지금 다 필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펜아웃을 3개로 잡고 0번째 비트부터 6개 얘가 펑션 필드가 되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가 펑션 필드가 될 거고 하나 둘셋넷 다섯 시프트 어마운트 될 거고 얘가 RD가 되겠네. 딱 맞네. 해피하네. 그러면 페이싱을 사우스로 보지 않고 동쪽으로 보게 하고 아이고 동쪽 이스트 이렇게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뭐죠? RD가 되는 거죠. RD 그리고 A3도 들어가는 거 맞고 얘가 RT 그죠? RT 그리고 먹스 가져와서 붙이는데 얘는 지금 32비트지만 붙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러 나겠죠. 얘는 메모리 32비트 읽은 값이고 얘는 레지스터의 주소죠. 5비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 비트가 5비트여야겠죠. 맞췄죠? 그래서 이 결과가 RD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놈의 제어 신호 여기선 제어 신호를 여기까지 뽑아냈구나. 레그 데스티네이션. 나도 이거를 늘려가지고 이거를 이쪽에서 제어 신호를 이렇게 해야 되나? 하하. 이렇게 할까요? 일단 뭐 데스티네이션 갑시다.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됐죠? 그리고 제어 신호를 조금 너무 좀 나이스하게 좀 그리고 싶은데 얘를 너무 이렇게 붙이면 되고 이렇게 되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세이브 먼저 날리면 안 되니까 나가면 어떡하지? 네. 이런 건 수시로 있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날아가면 어려우면 어떡해요? 다시 하면 됩니다. 사실은 저 학부 때 한 이틀 동안 보고서를 썼어요. 한글 문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열심히 보고서를 썼는데 한글 문서에서 그 수식 편집기가 있거든요. 그 수식 모드로 들어가서 수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하다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파일이 다 날라갔잖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안 하나요? 다시 해요? 저는 안 했어요. 나는 했어. 나는 했어. 나는 정당하게 했어. 내 스스로 나는 했으니까 마음 내 스스로 정당화시킨 거지. 이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아니야, 살아날 거야. 어, 힘내. 살아나고 있어. 세이브 됐을까?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다시 읽어봐야지. 세이브 됐다고 했지. 오픈. 노드워드. 노드워드. 이런 이제 에러가 나면 레그 파일 16이 미싱 됐다. 다시 매칭 시켜라. 그러면은 레그 파일 16으로 가서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예요. 선택해주면 돼요. 됐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요거를 제어 신호를 우리가 가져와야겠죠. 이렇게. 예. 얘는 leg destination, leg dst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제어 신호를 빼고는 다 만든 거예요. 덧셈 명령어가. 그래서 덧셈 명령어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쵸? 덧셈 명령어, 어셈블리 명령어 하나를 가져와 볼까요? 챕터 여기서 요거 가져올까요? 어디 볼까?
어떤 명령어죠 이게? add 아씨 이 다쳐 요거죠. add 명령어. add rs 그러니까 레지스터 16에다가 레지스터 17과 레지스터 18을 더해서 16에 넣으라는 얘기죠. 그죠? 레지스터 17과 18을 더해서 16에 넣어라. 가 이제 이 명령어가 어셈블러 코드 기계어 코드로는 0x 023 이 8020 이거죠? 0232 8020 0232 8020 0232 0232 8020 이게 덧셈 명령인 거죠. 그러면 레지스터 17과 18의 값을 더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레지스터 17과 18 0부터 15 16 17 18 16 17 얘랑 이 두 개를 더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가 1 요 1111 얘도 1111 이렇게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혹시 내가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2 얘는 33 17과 18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얘랑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분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5를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이제 초기화를 하고 클락을 띄면서 이제 첫 번째 이 제어 신호는 이제 명령어마다 우리가 아직 컨트롤 신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맞춰줘야 돼요. 스토어 워드 명령어도 그냥 스토어 워드 명령어는 맵라이트가 1인 거죠. 근데 지금 테스트는 아까 했으니까 패스하고 add 명령어만 봅시다. 자, 이제 add 명령어가 나왔어요. 이건 altime 명령어거든요. altime 명령어인 경우에 write enable yes, leg destination yes, AL source 0, memwrite 안 해, leg destination 네. altime AL 결과가 통과해야 되니까 0 맞아요? 그죠? altime 명령어예요. 데이터 메모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RD에 쓸 거니까 1, 그 다음에 leg destination RD가 A3로 들어가야 되니까 1, ALE 소스는 레지스터 파일 두 개가 읽혀지니까 0, 여기는 AL 컨트롤은 1 더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통과돼서 A3로 WD로 가야 되니까 0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이죠. 이제 이게 OP 코드는 0 나왔죠. altime 명령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음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unsigned로 봐야 되니까 얘가 1, 2, 4, 8, 16, 17번 그죠? 17번 레지스터가 A1으로 들어가고 18번 레지스터가 요 이제 A2의 주소로 들어가서 17번의 값과 18번의 값이 나왔죠. 이렇게 맞나요? 내가 아까 막판엔 좀 바꾼 것 같은데 여튼 1111 이거 뭐지? 16진수로 1111이고 얘도 16진수로 5네. 5 맞네. 1115 맞죠? 앞으로 바꾼 거. 네. 그래서 이 값이 들어가고 여기에 나오는 값이 이제 이미디에이터에서 읽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읽어오니까 여기도 5가 되겠죠. 5111. 그래서 얘랑 더하는 값은 이렇게 5랑 1이랑 더하니까 6이 됐고 나머지는 1하고 1을 더하니까 2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먹스를 통해서 그 결과가 가야 되니까 똑같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어야겠다. 그렇죠? 5, 2, 맞죠? 얘가 들어가고 레그 데스티네이션에서는 몇 번지였죠? 1, 2, 4, 8, 16번, 16, 레지스터 16에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A3로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락이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라이징 할 때 이 명령은 완료되는 거예요. 완료되면 다시 이제 들어가서 몇 번지였죠? 16번. 16번지. 16번지는 여기 있겠네. 제일 처음 거. 얘에 여기 바뀌었잖아요. 그죠? 얘랑 도하니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1하고 5 더하니까 6 되고 1하고 1 더하니까 2 되고 이렇게 돼서 올바로 알타임 명령어도 동작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검증을 다 했죠. 명령어 하나씩 다 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브랜치 이퀄하고 점프 명령어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회로를 추가하면 될 거예요. 제어 회로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찍어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우리 수업을 완료하면 만들 거는 이런 거예요. 레그 16이 없다. 그럼 이거다. A1 컨트롤이 없다. 이거다. 데이터 메모리가 없냐? 메인 디코더가 없다. 메인 디코더 여기 있는데 왜 못 찾니?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막판에 완성할 프로세서의 구조인데 사실은 IoT 쪽도 관심 있는 학생들 많이 보면은 프로세서가 이제 외부 뭐 LED도 깜빡깜빡거리고 하잖아요. 세븐 세그먼트도 이렇게 숫자도 증가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프로세서가 여기 내부에 있고 여기에 이제 I/O 장치가 있어요. LED 세븐 세그먼트 숫자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내부가 완전히 밉스 프로세서이고요. 요 이제 프로세서에서는 그 IoT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외부 장치의 값을 보낼 때는 마치 우리가 메모리의 값을 쓰는 방식으로 I/O 장치에게 신호를 전달해요. 이게 이제 메모리 맵드 방식이에요. 실제 메모리가 아닌데 I/O 장치인데 거기에 값을 쓰면 I/O 이 출력 장치에다 값을 주고 또 센서에서 값을 받을 때는 특정 포트를 받는 게 아니라 마치 메모리를 읽는 것처럼. 그럼 특정 메모리 주소는 그 센서의 값이 항상 업데이트 되고 있는 시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메모리 읽듯이 그 센서의 값을 읽거나 또는 세븐 세그먼트 제어할 때 직접 이 세븐 세그먼트에 값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세븐 세그먼트와 메모리 특정 주소가 매핑이 돼 있고 우리가 메모리의 값을 씀으로써 이 세븐 세그먼트의 값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메모리의 일부를 요 세븐 세그먼트에 매핑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메모리의 값을 수정함으로써 이 값이 바뀌게. 그리고 이제 이 값을 바뀌려면 연산을 좀 해야 되잖아요. 더하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 인스트럭션 메모리에 간단한 루프를 써서 매번 돌아갈 때마다 값을 1을 증가시키는 그런 코드를 짰어요. 그 다음에 브랜치를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이게 완벽하게 프로세서가 동작하는 방식 그대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소프트웨어 명령어가 하나씩 인스트럭션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가 기계어 코드가
하나씩 하나씩 읽혀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제어 신호들이 만들어지고 각각 명령어들이 하나씩 하나씩 수행되면서 외부의 장치들을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오셔서 완성하게 된다면 복잡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메커니즘, 동작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이제 베일로그 HDL이나 이제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언어로 간단하게 요거를 또 그대로 기술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합성을 해서 FPGA라는 장치에 딱 올려놓으면 이 프로세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칩으로 만든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다음에는 인베디드 FPGA 보드를 가져와서 또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질문 있나요? 우리 시험을 벌써 이제 보더라고요.